안녕하세요. 저는 선아의 근황과 우리의 낮가밤을 연출하고 또 출연을 하기도 한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환불의 송예진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환불 연출한 송예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송예진 감독님께서 오늘 저희 연한의 라디오의 첫 곡인 커피서니안 하루만 더를 신청해 주셨어요. 지금 짧게 들었지만 노랫말이 굉장히 조금 위로가 되는 내용이던데 혹시 신청해 주신 이유를 이 선정의 변을 짧게나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제목 자체가 하루만 더라는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내용을 들어보면 내일은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으로 계속 이제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는 음악인데 이걸 그래서 이제 환불을 보셨겠지만 수진의 감정에 좀 이입을 해서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나리오를 쓸 때 사실 이걸 계속 틀어놓고 계속 들으면서 작업을 했던 곡이어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뭔가 영화와 지금 지휘가 이어지는 듯한 그런 감정이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관객분들이 실시간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감독님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적극적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저희가 먼저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모든 감독님께 공통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먼저 작품을 기획하시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먼저 김소영 감독님께서 선화의 근황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선아의 근황은 2017년도에 아마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영화를 찍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쓴 시나리오였는데 뭔가 제가 영화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를 다니기 전에 빵집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당시에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밖으로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외면했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뭔가 후회 비슷하게 또 죄책감 비슷하게 남았었던 것 같아요. 아주 똑같은 에피소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굉장히 비슷한 사건들이 회사 내에 있었고 제가 어떤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뭔가 그런 마음들이 남아서 그걸 영화로 만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하나의 근황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졸업 영화로 우리의 낮가방을 찍었는데 그렇게 영화 학교를 가서 저는 일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느라 계속 일을 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학업과 그리고 일을 계속 병행을 하면서 되게 힘들더라고요. 뭔가 돈도 계속 없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졸업영화로 뭐를 찍을까 생각을 하다가 뭔가 내 삶에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영화를 찍어야 앞으로 영화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영화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우리의 낮가방을 찍게 되었습니다. 빵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셔서 선화의 근황과 우리의 낮가밤에 제빵사비 네, 저희도 너무 궁금했는데 이렇게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환불의 송예진 감독님께 기획 배경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학교 졸업 작품으로 사실 다른 작품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사실 제가 그 전에는 제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의 얘기, 노인의 얘기라던가, 엄마의 얘기라던가, 그러니까 엄마를 주인공으로 한 얘기라던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하다 보니까 사실 깊이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이번에는 졸업 작품이니까 너가 속한 세대의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이제 자료를 조사하던 와중에 이런 입사 취소라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겪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30% 정도는 겪어본 적이 있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 더 절망적인 순간일 수 있겠다. 사실 아예 절망의 순간보다 희망이 뭔가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다시 절망으로 떨어져야 되는 이 순간이 더 절망적일 수 있겠다. 이런 그 절망의 순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감독님들의 이 기획 의도를 듣고 내심 뭔가 저는 조금 기분이 좋아졌는데, 왜냐면 저희가 이제 상영회를 기획을 하면서 저희 팀원들이 모여서 우리가 가진 공통점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청년 세대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요즘에 하는 고민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일이었기 때문에 이번 세션이 기획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세션을 기획하게 된 의도와 감독님들이 작품을 제작하시게 된 배경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용 자체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슬프거나 조금 아플 수 있는 얘기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조금 세션의 의도가 맞는 것 같아서 나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관객분들도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감독님들 이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도 있어서 일단 지금 클로저님이 우리의 낙가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의 직업으로 각각 설정한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 일단 빵집이 나온 배경은 설명을 해주셨고요. 혹시 우철의 직업은 들었으니 지영님의 그 마사지 샵 다니시는 직업 설정의 계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소연 감독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우철의 직업은 제가 빵집에서 일했던 걸 계속 먹은 거고, 좀 그 되게 생각하는 것보다 노동 강도가 엄청 세거든요. 제빵 일이 굉장히 노동 강도가 세고, 그리고 또 우철의 경우는 야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배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지영의 직업을 이제 피부관리사로 설정을 한 이유는, 피부관리사도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되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물리적인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의 아주 가까운 친구가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많이 지켜봤을 때 그 애가 엄청 작은 몸으로 그 무게를 실어서 계속 이렇게 힘을 실어서 마사지를 하면서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녹초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꼭 반죽을 만지는 것과 그리고 사람의 몸을 만지는 것, 그리고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 이런 공통점이 둘에게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고, 또 우철은 야간에서 일을 하지만 굉장히 밝은 형광등빛 아래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지영은 낮에 일을 하지만 커튼을 닫힌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직업으로 나눴을 때 좀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하는 직업으로 제가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빵 그리고 피부의 몸을 육체적으로 사용해서 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까 두 주인공이 1시간 남은 시간을 만나지만 그렇게 힘들어 보이고 무기력해 보였던 거군요. 이렇게 주인공의 직업 설정 계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도원님이 이제 송혜진 감독님께 환불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옷을 환불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준비한 질문과도 같은 질문이거든요. 저희도 영화를 보면서 오히려 이제 수진이 환불을 회사에서 해주신다고 하는데 환불받지 않고 나가잖아요. 이제 오히려 수진이 원래 입사를 하려고 했던 기업은 이제 입사 취소를 하는 식의 이제 발뺌을 했는데, 그 옷가게 사장님은 이제 이거 저희 쪽에 잘못이 있었네요라고 해주셨는데, 오히려 그 상황에서 왜 어떻게 환불을 받지 않고 나갔는지 수진이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입사 취소 담당자, 그러니까 입사 담당자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들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띠는데, 옷가게 이제 주인공 같은 경우는 자신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책임을 지는 진짜 어른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어른의 모습을 그러니까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진이도 그런 낯선 곳에서 받는 어떤 위로, 손길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결정적인 거는 옷은 사실 수진으로 대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입고 말겠다라는 언젠가는 결국 나는 이 옷을 입고 출근을 하겠다는 수진의 의지,
그리고 앞으로 수진이 나아갈 미래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옷을 환불을 안 하는 방향으로 그거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나름의 수진의 희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환불을 안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장면에서 그 편의점에서 좀 어두운 분위기와 달리 마지막 장면에서는 되게 머리도 질끈 묶고 당찬 어떻게 보면 좀 희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석 이해할 수 있을까요? 편의점에 들어갈 때 머리도 네. 질끈 묶고 그 장면에서 사실 이게 마냥 희망적인 얘기는 아닐 수 있는데 사실 이 사연도 마찬가지로 희망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내 상황이 당장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런 수진의 생존 욕구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처음과는 조금 달리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뭔가 그렇게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의지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선아의 근황 김소영 감독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데 구구님께서 선아의 근황에서 임신 사실을 찌른 게 선아일까요? 라고 이게 정확하게 누가 얘기한 건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장면을 쓰고 연출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뭔가 생략을 하고 싶었어요. 그 부분을 선아가 어떤 말을 했고 그 안에서 뭘 물어봤고 어떤 식으로 말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지 않고 그 뒷부분으로 넘어가고 싶었는데 그 이유는 별로 그러니까 제가 선아를 연기하기도 했지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던 게 좀 큰 이유였던 것 같고 저는 사실 찔렀다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말했다고 생각을 해요. 임신 사실을 말했다고. 근데 그게 뭔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애를 위해서 그 애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니까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좋은 의도에서 말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의도와는 다르게 그게 되게 악용되고 뭔가 나쁜 상황을 불러오긴 했지만 네 어쨌든 말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쓰긴 했습니다. 저는 좀 약간 놀란 게 제가 청년이고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느껴본 적이 있어서 그런가 그게 약간 찔렸다는 느낌으로 저도 다가왔어요. 왜냐면 약간 내가 그 사람을 밟고 일어나야 어쨌든 그 자리를 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냥 생략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감독님께서 얘기해주신 답변이 좀 그러니까 스스로도 뭔가 너무 내가 너무 나쁘게만 생각했나 이렇게 생각도 들어서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렇게도 보일 수 있고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열어두고 싶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질문 드리면 손미님이 우리의 낮가밤 엔딩이 인상적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바닷가에서의 춤으로 엔딩을 정하신 이유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도 바닷속 파도 치는 소리가 들리고 바다에 뭐 빠지는 꿈을 꿨다고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게 뭐 어떤 내용을 염두에 두고 연출을 하신 건지. 사실 굉장히 제가 영화에서 춤이 나오는 걸 너무 좋아해서 꼭 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단순한 이유로. 그리고 바다는 또 제가 굉장히 바다를 좋아해서 그냥 제가 가고 싶은 곳 근데 쉽게 가지 못한 항상 그 내륙에 살았어가지고 근처에 바다가 없었고 바다를 간다 하면 굉장히 여행을 간다 쉬러 간다 이런 느낌이 강해서 바다라는 게 저한테 그런 의미였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떤 해방감을 줄 수 있는 그곳에서 얘네가 즐겁게 춤을 추면서 끝이 나면 그게 꿈이든지 아니면 실제든지 어쨌든 그래도 조금은 내일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엔딩에 춤을 넣었어요. 파도 소리도 그래서 중간에 뭐 꿈 같은 장면들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도 파도 소리가 남으로써
이게 꿈이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나름대로 명확하게 해주려고 사운드를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바다를 계속 그리워하는 느낌으로 쭉 처음부터 끝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 궁금한 게 처음에 지영이 꿈을 꾸고 나서 우철이한테 꿈을 꿨는데 좀 이렇게 안 좋은 꿈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그거와 마지막으로 춤을 좀 즐거워하는 게 좀 대비되는 이거 첫 번째 꿈에서 좀 이 꿈은 좀 안 좋은 꿈인 것 같다라고 지영이 얘기한 의도나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두 사람이 바다로 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었고 그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데 그런 불안감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번이나 그런 약속들이 취소되고 계속 어떤 좌절되면서 못 갔던 기억들 그러면서 그게 조금 잠재의식 안에 있다 보니 그런 꿈을 꿨고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뭐 그런 과정들을 좀 보여주면 그 지영이가 바다에 얼마나 가고 싶어 하는지 지영이가 바다를 어떻게 꿈에 나올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조금 보여주고 싶어서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송혜진 감독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면 방금 국기성님께서 환불에 대해서 청년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은 사회에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개인으로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셨는데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환불의 전체적인 카메라 앵글이 선아를 계속 따라가는 장면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만 편의점 밖으로 빠져서 편의점에서 이제 근무를 준비하는 수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나는데 그 과정에서 살짝 카메라가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앞으로는 좀 수진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수진이 해내야 할 몫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냐 아니면 이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라고 봤을 때 이거는 사실 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시스템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왜냐하면 시스템에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에서 결국은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 내가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지점 그런 지점은 어쨌든 사람 간의 유대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수진을 따라가는 방식을 택하다가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거리를 빼는 건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시선을 다시 유지를 하자.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수진이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아니라 이런 인물들이 더 있을 겁니다. 하고 좀 더 거리를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빠져나온 거고요. 그게 사실 이게 마냥 희망적인 얘기는 아닐 수밖에 없는 게 해결된 문제가 없어요. 당장 사실 해결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희망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나의 의지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지들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그래도 얘가 이제 다른 수진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쨌든 시스템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옷가게 주인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사실 그 캐릭터는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한테서도 사실 어떤 위로들을 받고 물론 스트레스도 받지만 위로들을 받고 그러면서 제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버팀목 같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개인들이 좀 존재한다면 내가 조금 더 힘들어도 버틸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나면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영화를 선정하면서 저도 이 영화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2017년 정도에 처음 봤었고 이번에 이제 다시 섹션을 구성하면서 환불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보면서 그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코시국 때문에 더 심해지지 않나 이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이제 올해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채용시장이 점점 더 이제 빡빡해지는 시장이고 일례로 아까 곰돌이 이모지를 쓰시는 분께서도 이제 이런 사례들이 많았는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는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이제 대한항공 같은 사례 대한항공도 이제 작년에 채용을 했다가
이제 계속 입사 보류를 당한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그런 거를 보고 그게 정확히 몇 %였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30%가 남았다고 했나? 거기서도 되게 몇십 %가 떨어져 나갔다고 들었어요.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게 더 지금 요즘에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덜해지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보면서 또 굉장히 새로웠고, 그리고 저희가 섹션을 구성하면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환불에서는 이제 취준을 하는 입장이고 선화의 근황에서는 이제 처음 이제 다시 이직을 한 입장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의 막가범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인데도 그 이상으로 이제 더 나아가는 거를 꿈꾸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어쩌다 보니까 이상한 바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구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와 관련해서 요즘에 청년들이 하는 고민들을 각각의 영화가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감독님들의 영화가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앞서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작품으로 드린 질문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선화의 근황의 김소연 감독님께 바다님께서 선화의 근황의 화면비가 독특한데 전형적이지 않은 화면비로 촬영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추가로 저희도 그 화면비뿐만 아니라 그 카메라 워킹도 좀 불안하게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연출하신 것 같아서 의도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덧붙여서 공간도 되게 지하잖아요. 일부러 그 공간을 택하신 건지 보면서 되게 살짝 공포영화 보는 느낌의 분위기가 조금 있어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일단 화면비는 이거를 연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촬영을 하는 친구랑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화면을 선화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고 선화를 쫓아가고,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반만 잘리면서 걸쳐지는 것이 온전히 들어오지 않고 프레임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고 선화를 중심으로 조금씩 잘려서 들어오는 어떤 그런 식을 상상을 하면서 그게 어떤 또 하나의 의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좀 좁은 세계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4대3을 썼었고, 카메라 워킹도 똑같이 그 선화의 움직임에 따라서 혹은 선화의 시선을 받아서 이 선화가 보는 것 혹은 선화가 지나치는 것들을 담아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짰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었어요. 공간은 그 정도 규모의 제빵실? 생산실을 구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든 일이어가지고, 사실은 지상 3층이에요. 근데 이제 창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그거를 다 사실 제 기억으로는 지금 그 흙지로 발랐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를 사용을 이제 거의 24시간 돌아가는 생산실이어서 그 양해를 구하고 이제 그분들이 일하지 않으실 때만 그 공간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 공간에 밤새서 찍었었던 것 같아요. 밤부터 아침까지. 그래서 거기를 다 막고서 이제 그 공간을 조금 더 활용을 해보려고 그렇게 찍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느낌은 이제 스테인리스가 많고 굉장히 차가운 빛으로 설정을 해서 찍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전체 청년들의 공명 4회차 동안 진행되는 상영회 중에 검문해주신 모든 감독님께 공통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이 영화는 청년의 무엇이다, 땡땡이다, 뭐 안에 들어갈 문구는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송혜진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환불은 이제 청년의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김수영 감독님은 이제 영화 두 편이 청년의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송혜진 사실 질문 되게 사전에 받고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가 어땠으면 좋겠다보다 제가 만들 때 느낌은 일기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일기장.
그래서 왜 저희가 일기장을 바로 쓰고 그 다음날 바로 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나중에 쓰고 나서 한참 되돌아보면 그게 되게 흑역사였던 순간들도 있고, 근데 사실 아직 반복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수진의 하루를 담은 얘기다 보니까 아, 이렇게 힘든 날이 있었구나 하고 나중에 봤을 때는 이게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길 바라면서 일기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그리고 김소연 감독님께서 선아의 그날과 우리의 낮과밤 각각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니면 하나만 하나씩 네. 네, 두 영화가 결이 많이 달라서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의 낮과 밤부터 얘기를 하면 우리의 낮과 밤은 청년의 낭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되게 삶이 굉장히 녹록지 않고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너무 지치는 일도 많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가끔씩 떠올리면서 꼭 놓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도 낭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또 삶을 지속시키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영화가 밤이 좀 낭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보았고, 그리고 선아의 근황은 여기 마지막 질문이랑 좀 대답이랑 좀 닿아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를 처음에 찍으면서 그리고 쓰면서 생각을 한 거는 왜 우리끼리 싸워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구조나 그리고 뭔가 되게 배울 게 없는 어른들을 만나면서 왜 우리끼리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절망적인 엔딩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긴 하지만 이게 제가 생각한 최선의 엔딩이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가짜 같지 않게 쓰려면 이런 엔딩이 될 수밖에 없고, 나였어도 이런 선택을 안 했을까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말이 길죠. 그래서 하나의 근황은 청년의 외침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선아랑 수진이가 만나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 부조리한 세상에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가 신세한탄도 하면서 서로 응원도 해주면서 굉장히 얘기가 잘 통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선아의 근황과 우리의 낮과밤을 보면서 이제 감독님이 같으셔서 그런지 뭐 이제 직접 연기하셔서 그런지 되게 이어지는 세계관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선아가 나중에 조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그 주인공 이름 진영인가요? 하여튼 진경이처럼 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수진이도 나중에 취업을 한다면 뭔가 자신만의 그런 행복을 찾는다면 진경이처럼 또 그런 우리의 낮과 지영이. 네. 선아의 근황은 진경이.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여튼 뭔가 그런 이렇게 취업을 해도 끝나지 않은 고민들이 연속되는 그런 청춘들의 어려움이 이 영화 세 편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뭔가 영화 내에서 고민은 끝난 게 없지만 뭔가 내가 혼자 하고 있는 고민이 아니라는 생각에 영화를 보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위로받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 주셨는데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이 몇 개 있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질문 참여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뽑아서 선물을 드리고 있어서 감독님 두 분이 가장 마음에 드셨던 질문이 있으시다면 하나씩 꼽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보시고. 천천히 보시고 골라주세요. 저번 주에 1회차를 진행하고 오늘 2회차인데 한 분씩 하나씩 뽑아주세요. 오늘은 질문이 정말 역대급으로 많아서 저희는 정말 행복합니다. 고르셨나요? 송혜진 감독님 고르셨으면 1사님 사실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지점이어가지고 어떤 분이요? 국기상님. 국기성님이요? 그리고 김소연 감독님께서 저는
구구님. 구구님이요. 알겠습니다. 두 분 임신 사실을 찌는 게 서운했나요? 질문 인상이 깊으셨나요? 네, 그 단어가 너무 그게 기억에 많이 남는. 감독님께 새로운 생각의 거리를 던져주신 질문. 두 분은 끝나시고 저희한테 와주시면 저희가 선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감독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마지막 인사의 말씀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되게 예전에 만든 영화를 같이 보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되게 신기하고 또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선아가 지영으로 바뀐 걸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저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의미가 있는 자리인 것 같고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사실 작년에부터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고 항상 뭔가 집일을 하더라도 그냥 제가 녹화를 해서 이제 공개를 하거나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사실 너무 없었는데 이렇게 어쨌든 소규모라도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주말 시간에 이렇게 오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역시나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정말 두 감독님 모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관객 여러분을 위한 김소연 감독님의 신청곡 자우림의 팬이야 듣고 연한의 라디오 2부 연하랑 고민해로 돌아오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아니니 자리 뜨시지 마시고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선아의 근황 그리고 우리의 낙다감의 김소연 감독님 그리고 환불의 송예진 감독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